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제부터 건물 상층부 내부 수색이 본격화됐고 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꾸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밤중에도 수색 작업이 진행된 거죠? 네, 어제부터 이른바 24시간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소형 굴삭기로 붕괴 지점 주변에 부서진 잔해물을 치우며 수색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야간 작업에 구조대원 66명을 투입해 교대로 수색 작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원들이 유압기를 직접 들고 철근을 끊어내며 잔해물을 치웠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진 못했습니다. 밤사이 22층 내부 수색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23층에서 38층 고층까지 구조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27층에서 28층까지에선 붕괴 잔해물 제거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당국은 도시탐색 전문 구조대원을 추가 동원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꾸려져 어제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중수본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수색 진행 과정을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상세히 알리고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붕괴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경찰청장이 붕괴 사고 수사본부장을 직접 맡고 수사본부 인력도 20명을 더 늘려 수사본부를 확대했는데요. 잠시 뒤 광주경찰청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데 사고 이후 경찰의 공식 브리핑은 처음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공약은 소홀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놓은 공약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해묵은 수건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광주 문화수도 공약은 취임 이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수조 원대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공약했고 2017년 문재인 후보도 대선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한전공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당선 후 국정과제로 채택돼 임기 내에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앞다투어 지역 공약을 내놨지만 주요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 산업 기반과 자동차 산업 육성, 전남은 의과대학 설립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우주 항공 산업 유치 등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이거나 현안 사업 중심인데다 후보별 독자적인 공약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 후보들에게 전달한 공약 과제에도 획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안 사업의 확장과 도약의 관점에서 대선 공약을 발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 20대 대선.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란히 광주를 찾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은 내일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세 확산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도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호남과 제주를 방문합니다. 장현주 정의당 광주시 의원이 6월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당 독점의 지방자치를 다시 세워 광주 대전환의 문을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출마 선언 후 장 의원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함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여수시가 도입한 공공배달앱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운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달 만에 운영사가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여수시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새 사업자와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가 도입한 공공배달앱 싱싱여수. 여수시는 가맹점주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주문 금액의 1.9%로 민간 배달앱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홍보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10달 동안 누적 주문 건수는 3,7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0여 건에 그쳤습니다. 낮은 이용률의 원인으로는 600곳도 되지 않는 가맹점 수가 꼽혔습니다. 싱싱여수에서는 가맹업체 자체가 많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선택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급기야 운영사는 배달앱 유지 관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난 연말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여수시는 배달앱을 개선해 한 번 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문 수수료는 1.5%로 기존보다 더욱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결제 수단도 기존 신용카드나 지역 상품권과 함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보다 5배가량 많은 8천만 원의 예산을 할인 이벤트 비용 등으로 투입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실패할 경우 예산 낭비 논란도 예상됩니다. 사용자 및 가맹점한테도 이제 지금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좀 더 많은 가맹점을 또 확보해서 여수시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새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6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의 요양병원과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어제 하루 확진자 315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00명가량은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입니다. 전남은 목포에서 직장 동료와 가족 간의 확산, 선제 검사 등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순천과 광양, 여수, 무안 등에서도 확산이 이어지면서 모두 20개 시군에서 191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이 아닌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하도록 내일부터 검사 방식이 바뀌는 가운데 광주시청 선별검사소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전남고 광주의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검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지만 광주시청 선별검사소도 추가했고 선별진료소별로 자가검사 키트 3,000명 분씩을 1차로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병 의원은 광주에 23곳, 전남은 9개 시군에 15곳이 지정됐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새벽에 시작된 비는 이미 광주 전남의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양이 1mm 안팎으로 적겠지만 특히 전남 북동부 지역은 오전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근해진 틈을 타 다시 공기는 탁해졌습니다. 오늘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한평 7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와 구례의 낮 최고 기온 7도, 순천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영암과 강진 8도, 해남 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6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와 주식회사 효성이 그린수소 육성 1조 원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효성은 수전해 설비 구축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액화수소 해상 운송, 실증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을 공동 협력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내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조립 공장을 착공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20만 톤을 주요 산업단지가 집중한 지역에 공급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등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에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총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사업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서 면제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총 사업비 증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의 기존 총 사업비는 2조 2,100억 원 규모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몽골 등 6개국에서 출품된 360점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진 49점을 전시회를 통해서 3월까지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흑두루미 사진전은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다음 달 7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교육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남교육자치 실천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현 교육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전남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준의 교육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